할머니가 나오셔가지고 복권 번호를 알려주시더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번호 6자리를 받아갖고 너무 생생하니까 받아 쓴 거예요. 일어나서. 주문하신 꿈은 매진입니다. 달러구트 꿈백화점. 네, 저희끼리 꿈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드리머와 아이들. 와, 진짜 드리머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네, 너무 늙었다 우리 막 이래. 드리머와 누나형 뭐 이런 느낌. 꼰대 네. 아이들. 네, 저희 1부에서는 그 챕터 1 얘기와 좀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네. 꿈에 대한 생각들을 좀 이야기를 나눴고요. 1부 마지막에 저희가 달러구트 백화점 1층 얘기하고 마무리를 좀 했어요. 네. 네, 2층, 3층, 4층, 5층도 이제 각각의 매니저들이 있는데요. 그 매니저들에 대한 특징과 설명은 책을 통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이어지는지. 아, 2층 갑자기 얘기 안 해줘. 안 해줘. 아, 뭐야! 해줘요. 왜 갑자기 이렇게 넘어가? 아, 다 해드려야 되나, 이거? 대충 네, 그럼 해줘요. 간단하게 그러면. 제가 할게요, 제가. 네,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시죠. 네. 아, 왜 너무 다 스포일인 것 같아서. 아니, 아유, 괜찮아. 스포일 합시다. 어차피 스포일 완전 그래요? 됐어. 스포일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네. 자, 2층 가시죠, 2층. 2층은 평범한 일상 꿈을 파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비고 마이어스라는 그런 인물이 나오는데 네. 이 인물은 정리벽에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빈틈없고 뭐 흘리면 안 되고 뭐 빨리빨리 착착착 정리해야 되고 모든 스텝들이 정말 이렇게 긴장해서 계속해서 막 다 치워야 되는 그런 층이에요. 네. 네. 엘리트. 3층은 굉장히 자유분방한 그런 좀 기발한 그런 꿈을 파는 곳인데요. 네. 여기는 여자분인 모그벨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팔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머리가 굉장히 뽀글뽀글하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잔머리가 삐져나와 있다. 그런 묘사가 있죠. 네. 그리고 4층에는 낮잠용 꿈을 파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물과 아기 손님들이 많이 와요. 왜냐하면 아기들이 낮잠 많이 자고 동물들도 낮잠 많이 자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 이제 이 꿈을 제작하는 제작자도 나오거든요. 저는 이 얘기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상상해 보면 4층에 아기랑 동물 손님들이 와서 내 꿈 뭐 사지? 이러고 보고 있는 게 너무 웃기고 근데 4층은 매대가 되게 낮대요. 그래서 플리마켓 같은 모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여기는 스피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조금 립상? 말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꼰대처럼 막 얘기하고 참견하고 너무 빨리빨리 뭐 해야 되고 이름이 스피도인 만큼 그리고 5층에는 1에서 4층에서 팔다 남은 꿈을 팝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나서 행사장. 좀 흑백으로 변하는 꿈이 있기도 하고 뭐 군데군데 내용이 막 억지스럽거나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나오기도 하는 조금 이제 뭐 유통기한 좀 간당간당한 그런 제품 그런 꿈을 파는 곳이고 5층은 모테일이라는 인물이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매니저가 아니에요. 모테일은. 근데 이제 이 팬이랑 동창인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2부에서 좀 같이 뭘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최상층의 다락방에 이제 달러구트가 살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가만 보면 이게 설명이 현실의 백화점하고도 좀 묘하게 매치가 돼요. 그쵸. 1층은 명품샵, 그리고 2층은 그 정장들 파는 그런 곳, 3층은 스포츠웨어 파는 곳, 4층은 이제 생활용품 뭐 이런 거 파는 거, 팔고, 아동복과 생활용품 이런 거 파는 거, 맞아. 5층은 행사장, 2월 상품 파는 진짜 딱 맞네요. 이런 느낌으로 상상이 네.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작가분이 이렇게 막 쓰면서 1층에 뭐 넣지? 막 이렇게 상상하는 게 막 저는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겠다. 혼자 막 이렇게 상상하면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페니가 이제 취직을 하고 나서 이제 막 꿈 판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는 단계로 이제 이어가는데 일단은 1층에서 5층까지 다 둘러본 페니는 결국 1층 프론트에서 이제 웨더라는 매니저하고 같이 일하는 걸 선택을 하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막 배우고 있는데 여기 또 재밌는 아이템이 하나 등장하는데 눈꺼풀 저울이라는 게 있어요. 이 눈꺼풀 저울이 뭐냐면 현실 세계의 사람들이 현재 눈꺼풀이 얼마나 감기고 있는가를 판단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페니가 보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거 눈꺼풀 저울이 고장난 것 같아요. 지금 저 나라는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 감겼다가 켜졌다가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웨더라는 그 매니저가
저거는 우리 단골인데 고등학생이에요. 아무 이상 없는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눈꺼풀이 감겼다 떠졌다 하는 게 지극히 정상이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어떤 눈꺼풀 저울이나 아이템이 있죠. 그래서 막 렘 수면 상태인 거를 알려주기도 하고 번호가 다 있더라고요. 단골 번호. 그래서 좀 자주 오면은 거기 이제 저울을 만들어줍니다. 눈꺼풀 저울을. 근데 이것도 저는 디자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한데 정확하게 상상이 안 갔어요. 저는 조금 그런 게 아쉬웠어요. 이제 이게 만약에 조금 이제 좀 돈을 좀 투여할 수 있었으면은 말씀하신 대로 사파가 조금 몇 장만 더 들어갔었어도 맞아요. 그러면 조금 더 재밌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는 사파는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상력을 제한하니까 선입관을 줄 수 있긴 한데 이게 텍스트만 있다 보니까 이게 좀 근데 그 해리포터 같은 경우는 몇 장씩은 있잖아요. 간혹가다 그런 것들이 조금 왜냐면 전체 틀을 잡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긴 하죠.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상상력을 제약하는 것도 있으니까 일장일단이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에피소드가 이제 챕터 2에 나오는 에피소드는 이제 현실 얘기도 또 등장을 하잖아요. 이제 여기는 정아영이라는 직장인이 나오는데 왠지 본인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작가 본인의 얘기도 많이 담겨 있다. 본인의 얘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꿈은 내 얘기를 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이게 달달한 또 연애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협력사의 남자 직원과 뭔가 좀 살짝 썸이 생길랑 말랑 하는 그런 알콩달콩한 느낌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이, 이 정아영이라는 그 사람이 잠이 들면서 이제 꿈의 세계로 와서는 이런 꿈을 찾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는 꿈을 계속 구매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꿈을 사가지고 꿈을 꿨더니 자꾸 그 협력사 직원인 현종석이라는 인물이 꿈에 계속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마음이 도대체 뭔가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이거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건가 긴가민가 하는 그런 감정들을 계속 묘사를 해주죠. 저는 사실은 이 환상의 세계만 나온 줄 알았어요. 이 책이 처음에 이렇게 뭐 느낌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냥 계속 판타지 세계만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현실 한국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차되는구나 이걸 처음 알았던 챕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현실 세계와 이 꿈이 어떻게 서로 작용을 하는지도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내가 이 남자를 좋아하는구나라고 좀 확신을 하게 되는 거고 이 남자의 얘기도 나중에 나오잖아요. 현종석 이야기하고 조금 더 이야기를 풀어가면 이 남자는 이제 그 협력사 직원인데 예전 애인이 나오는 꿈을 그렇게 구매를 해요. 한 최근 2년 동안 내리 그 꿈을 구매를 했는데 이 달러고트 꿈백화점의 어떤 소득이라고 하는 꿈 결제 시스템. 결제 시스템은 일부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용자가 꿈을 꾸고 나서 뭔가 느끼는 감정이 일부가 보상으로 이제 도달하는데 그 예전 애인 꿈을 2년 내내 꿨는데 이제는 아무런 감정이 안 느껴지는지 보상이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백화점 측에. 그럼 백화점 측이 손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백화점 측에서는 계속 지속적인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꿈을 찾으러 왔을 때 또 똑같은 꿈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예대인이 나오는 꿈 주세요 그랬더니 달러고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꿈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고객님.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설렘이라는 감정이 담겨 있는 그 병을 그냥 공짜로 이 사람한테 줘요. 그래서 그걸 먹고 나서 이제 다시 꿈을 꾸죠. 그리고 나서 둘이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합니다. 이런 스토리가 꿈의 세계와 또 현실의 세계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오가면서. 아까 정아영이라는 그분과 이제 둘이 연인 관계로 좀 발전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어지죠.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네요. 그래서 여자분이 먼저 좋아한다고 얘기를 고백을 했다고. 영화 중에 500인의 썸머라는 영화. 500인의 썸머. 마지막 장면 같아요. 썸머 가고 어텀이 오잖아요. 그렇죠. 어텀이 오고 있네요, 정말. 저는 마녀가게로 오세요라는 드라마를 봤었는데 조금 또 뭔가 이렇게 판타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명 한 명의 그런 사연들, 사람들의 사연들, 뭐 정말 취준생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인간 구상들의 고민들, 뭐 아들이 장가 갔으면 좋겠는데 뭐 50살 되도록 장가를 안 갔는데 뭐 엄마는 뭐 그런 것들을 마녀가 해준 음식을 먹으면서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대가를 치러야 돼요.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한 에피소드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달러구트도
이 세계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10편까지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얼마든지 붙일 수 있죠. 그러니까요. 얼마든지 연결해서 이런 알콩달콩한 에피소드 보면서 되게 이런 감정들은 사실 뭐랄까 좀 20대 뭐 한 30대 초반 정도까지 하고 느낄 수 있고 결혼하면 사실 이런 달달한 감정들은 많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요? 네.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런 풋풋했던 나의 그 시절의 생각들을 좀 떠올리게 하면서 그렇죠. 좀 가슴 한편이 이렇게 간질간질해진달까요? 뭐 그런 감정들도 좀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여기 되게 재밌는 거는 꿈을 꾸고 난 후에 뭐야 이 꿈 뭐야 이런 거 우리 꿈꾸고 나서 뭐 이런 꿈을 꿨지 이런 생각도 하고 진짜 좋은 꿈이었다 아니면 왜 깼지 나 더 꿨어야 됐는데 막 이런 꿈도 있고 이거 진짜 조짐이 안 좋은데 뭐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어떤 꿈을 꾸고 이렇게 되게 무의식적으로도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다 결제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달러구트에서는 감성이 풍부한 고객을 굉장히 지향하거든요. 근데 이제 설렘이라는 게 굉장히 비싼 감정이에요. 근데 달러구트는 이 남자, 아까 나온 에피소드에 나온 남자에게 설렘 한 병을 다 먹게 한 거죠. 왜냐하면 투자를 한 거예요. 설렘이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 네. 그러고 보니까 되게 장사 마인드네요. 어떻게 보면 설렘 한 병을 투자해서 너한테 설렘 한 10병 정도를 뽑아내겠다. 그렇게 과감한 투자를 한 거잖아요. 어쨌든. 사업자들은 다 이게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획이 있구나. 그러니까 둘이 이제 알콩달콩 이렇게 사귀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은 설렘들을 나한테 쏟아내줄까 뭐 이런 계산이 다 된 순수하게만 볼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더 재미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판타지가 아니고 뭔가 약간 비튼 판타지 우리 세계를. 네. 근데 되게 이런 꿈이라는 것들이 작용을 해서 현실 세계까지 영향을 좀 미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인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도 그런 영향을 좀 받는 경우가 있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돼요. 저는 꿈이 현실에 영향을 미친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계실까? 저도 진짜 현실적으로 뭐 로또 번호를 누가 알려준다거나 그랬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느끼는 거죠. 이제 작가님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런 것 아닐까 또 생각이 드는 게 내가 너무 압박받고 있었구나 그 생각에 그거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너무 막 집착하고 있다가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에 내가 좀 너무 부담을 느끼고 있었나 보네. 조금 가볍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엄청 드라마틱하게 조상이 나와서 저 그 땅을 사거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상 속에서 아니면 내가 그 애를 못 잊고 있구나. 뭐 이런 거를 느끼면 이제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꿈이 주는 나에게 현실에 미친 어떤 영향이 아닐까. 네. 저는 되게 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걸 믿기 때문에 지극한 현실주의적이에요. 그래서 꿈의 어떤 영향이 현실까지 미친다라는 거를 생각을 잘 안 하는 편인데 반대로 저 아내는 어떤 다른 직장 동료가 꿈을 막 자기가 돈 주고 샀다고 그때 막 저희 아이 임신하고 막 그랬을 때도 돈 주고 막 사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왜 해? 그랬는데 이렇게 참 사람마다도 꿈에 대한 대하는 그런 입장들이 다 다르니까 그게 현실 세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돈 주고 사기도 하고 하니까요. 네. 사람마다 정말 너무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특히 꿈은 약간 신비와 무의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더 이게 사람에 따라 해석하고 반응하는 게 되게 다른 것 같고 여기도 되게 재밌는 거는 태몽에 대한 거, 예지몽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얘기가 나와요. 악몽에 대한 거. 왜 우리는 악몽을 꿀까? 그런 거를 상상 이제 나름대로 작가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대한 또 스토리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아가네 코코라는 그 꿈 제작자가 나오는데 이분은 태몽을 만드는 유일한 꿈 제작자다. 그래서 저는 근데 사실 애들 태몽을 안 꿨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내 태몽은 뭐예요? 막 물어봐요. 대충 멋있게 지어서 얘기해야지. 하늘을 나는 꿈을 꿨어. 하늘이 나는 꿈은 그 요정들이 파는 꿈인데 사기꾼 요정들이 파는 꿈인데 그거. 저는 이제 첫째는 이제 저희 장모님하고 친구가 꿨었고 둘째는 제가 명확히 꿨어요. 너무 생생해가지고. 어떤 꿈을 꾸셨어요?
그 둘째는 이제 2004년도에 태어났었는데 그때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때였었거든요. 네. 근데 뭐 둘째는 이제 뭐 임신을 하려고 작정하고 그런 것들이 아닌데 이제 그 런칭이 되는 날 꾼 거예요.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이 꿈에 나오더니 제가 꿈을 잘 꾸는 스타일도 아닌데 갑자기 뭐 기쁜 얼굴을 환하게 웃으면서 주민등록 등본을 주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내 이름이 있고 아내 이름이 있고 첫째 이름이 있고 한 명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의미일까 해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하고 받았는데 그리고 깬 거거든요. 와, 근데 진짜 그날 둘째가 생긴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재밌다. 주민등록 등본은 정말 빠숑님 다운 것 같아요. 전입신고는 했나요? 그래서 아마 둘째는 내가 봐도 되게 행복한 아이거든요. 대통령 꿈꾸고 태어났으니까. 야, 그런 게 있구나. 저는 뭐 전혀 뭐 아이 생길 때 그런 꿈도 전혀 없어가지고. 꿈 얘기하니까 이제 저희 이모, 막내 이모님 지금 이제 살고 계신데 그분 꿈이 제일 신기한 게 넉넉하지 못한 살림이었어요. 지금은 되게 잘 사세요. 근데 그때 이제 넉넉하지 않을 때 살림이 너무 빠듯하니까 주택복권, 옛날에 처음에 주택복권 나왔던 시절이어서 그거 당첨되면 좋겠다라고 계속 이제 마음속으로 빌으셨나 봐요. 복권이요? 네. 근데 뭐 이제 매주 사시는데 안 되시죠. 근데 이제 어느 날인 건 너무 간절했는데 할머니가 나오셔가지고 복권 번호를 알려주시더래요. 네. 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번호 6자리를 받아갖고 너무 생생하니까 받아 쓴 거예요. 일어나서. 근데 이제 요즘 로또 같은 경우는 내가 내 번호를 쓰지만 과거 주택번호는 번호가 찍혀 나오잖아요. 그 번호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디에 있는지. 그쵸. 6자리 번호가.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복권집을 다 뒤져가지고 번호를 다 맞춰보기 시작한 거야. 안 사고. 계속. 이렇게 계속.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몇 개 동에 있는 복권 판매소를 다 뒤졌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꿈이구나, 개꿈이구나. 그래서 그냥 지쳐가지고 집에 오는 길에 이제 복권을 그 버스 정류장에서 팔잖아요. 거기서 그냥 꿈 꿨으니까 하나 사야지 하고 그냥 샀대요. 집 앞에 있는 거. 그 번호가 나왔던 거야. 진짜요? 그렇게 찾아도 없던 번호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지막에 샀는데 그 번호가 나왔어요. 예. 된 거예요, 그게 그럼? 근데 이분이 그걸 오다가 잊어먹었어. 뭐야. 네. 험한 스토리잖아. 네. 근데 이제 그 잊어먹은과 동시에 그 번호를 까먹은 거예요. 어머. 그래서 당첨이 됐는지 아닌지 확인을 못했는데 실제 실화예요, 실화. 되게 신기하긴 하네. 네. 들고 갔으면 누군가 주순 사람이 더 좋은 꿈을 꿔서 주워갔나? 근데 되게 거기까지 이렇게 일치했다는 것도 되게 신기하네요. 이제 저는 이제 가끔 정말 예전에 로또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 2,000원 할 때가 있었었는데 당첨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한 번. 그래서 정말 꿈에서 누가 숫자를 6개를 불러줬었는데 이게 4자리까지만 생각이 나고 2개가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근데 4자리까지를 기억을 했거든요. 그래서 4자리를 계속 써가지고 내가 한 3주 정도 썼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4자리까지는 다 맞았었어요. 진짜 2자리를 못 맞은 거야. 2주 동안. 네. 그래서 그런 분도 계세요. 잠자리에 그 메모하는 거 딱 남겨두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깨자마자 막 적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때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로또 번호가 생각이 나가지고 4자리까지 제가 2주 연속 맞았었는데 나중에 이제 와이프가 이제 점을 보고 온 거예요. 이래저래 가족들 점 보고 왔는데 제가 남들보다 복권 당첨될 확률이 50배가 많다고. 그래요? 50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복권을 거의 안 사. 계획을 넣었어. 이거 사라고 주상님이 맨날 꿈에서 운이 좋으신가 보다. 근데 여기서 잠깐 아까 코코 얘기하면서 예지몽했는데 저도 꿈은 잘 안 믿는데 딱 하나 좀 신기했던 거는 데자뷰 있잖아요. 데자뷰 너무 신기하죠. 그렇죠. 꿈에서 꿔서 그렇게 느끼는 건지 아니면 과거에 경험한 게 문득 떠오른 건지 그렇죠, 모르겠지만 그렇죠. 헷갈리죠. 데자뷰는 진짜 많이 경험했어요. 느끼고 이거 뭐지? 이거 뭐지? 막 이런 생각 들 정도로 너무 유사한 경험을 과거에 했던 것처럼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진짜 어떻게 일종의 꿈의 작용이라고 하면 진짜 신기한 일이네. 왜 그런 건 왜 생기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연구하고 싶다.